이제 어떠할 때 하는가?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그 상황 요건 이것은 좀 전에 체크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시행 방법 23조 1항 1호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이게 말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게 있다는 걸로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어디였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23조 1항 1호 방식에 따른 주관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23조 1항 1호에 따른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하죠, 이제. 그래서 1호 방식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을 몇 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30세대. 30. 한옥은요? 50. 그리고 단독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도 30인데 50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좀 복잡하니까 생략 나올 가능성이 없고 23조 주관 정비법 23조 1항 1호 방식에 따른 주관경 개선 사업 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50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자, 여기에 주관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했죠? 1호 방식일 때는 1호 방식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잖아요. 시장 군수 등이.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택은 누가? 우리들이 알아서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건축 협정 체계를 할 수 있고 결합 건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주민들이 합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몇 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거예요. 50개 이상 할 때. 49개 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이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분양, 사업계획 승인도 중요하지만 분양을 주택법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면 분양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49개일 때는 그냥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30세대 입주하고 나머지 19개는 그냥 우리 아는 사람이 팔아서 건설 자격 같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래 주택 사업계획 승인 몇 세대요? 30세대. 근데 50세대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늘리면 늘릴수록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23조 1항 1호 방식일 때 23조 1항 2호 방식 이렇게 틀리게 안 해요.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일 때는 혜택을 많이 줘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죠? 그리고 주택도 그러니까 1호 방식인데 1호 방식 틀리게 안 하니까 몇 세대까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예요. 50개 이상일 때. 50이만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조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1호 방식 이러지 그걸 정비 기반시설은 시장 군성이 설치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에 따른 주관경을 개선하는 방식은 50세대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호 방식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2종 일반 주거적으로 의제되는 거 이것을 1호 방식에 좀 전에 말한 것을 쭉 하면서 2종 일반 주거적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안 하고 23조 1항 1호 방식의 사업으로 주관경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적으로 결정 고시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여기는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법조문은 안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1, 2, 3, 4 정수 환관 이렇게. 2호는 수용 방식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대지를 공급하는 것, 환지로 공급하는 것,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을 건설을 공급하는 것, 혼용하는 방식.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과 환지, 재건축은 관리처분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칠판에 설명드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아무리 정리를 해놨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정수환관. 자, 정비 기반시설만 설치주고 조용히 떠나갔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이터만 설치고 도로만 해줬어요. 동의 안 받고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지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납득이 안 되고 여러분들 설명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동의받는 건 무시하겠습니다. 어쨌든 등등히 한다. 동의는 오히려 이쪽이 중요해요. 이제 이쪽에. 여기서 그래도
기출문제 중에도 엉터리 지문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시하고 등등히 한다 그렇게만 하시고요. 수환관 여기도 시장문서 등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등이에요. 시장문서 등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수환관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이건 동의 필요 없죠. 여기는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 2분의 과반수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 동의, 세입자 얼마 동의?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 동의는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거나 주변에 임대택이 충분해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이럴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호, 3호, 4호 방식일 때 세입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방식만 필요해요? 2호 방식만 필요한 2호 방식. 결국 수용 방식에서만 세입자 동의가 있는 거예요. 수용 방식에서. 그리고 법도 잘못된 게 1호 방식 필요 없다 그랬는데 1호 방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1호 방식에 면제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률에서 2, 3, 4가 세입자 동의 받으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면제된다 그러면 1호가 면제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에서 1호는 대상이 아닌데. 근데 법이 이제 체계가 잘못됐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이제. 어쨌든 1호 방식은 세입자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1호 방식. 어디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있잖아요. 글자 가지고 해라고. 시옷. 여기 뭐죠? 세입자. 시옷. 세입자는 뭐 말이에요? 수용 방식. 정소환관이니까 몇 호 방식? 2호 방식. 정소환관 1, 2, 3, 4 정소환관에서 거기다 묶어놔야 돼요. 혹시 모르면 이제. 사업은 누가요? 시장문서 등하거나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신자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토지택공사 등과 건설업자나 이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는데 뭐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시행한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동의받는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도 헷갈려가지고요. 말이 안 되는 지문을 내기도 해요. 시험에서.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뭐 제가 잘못된 게 많을수록 뭐 여러분들한테 좀이라도 유리하게 제가 이의 제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 안 할 때 잘못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못했고 지적을 못했고 이제 하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죠.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작년 시험에서 1차가 뭐가 면제가 안 됐다면서요. 구제가. 뭐 하나 있었는데 뭐 한 4개인가 있었다 그러는데 특히나 학계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된 모양이에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봐봐야 되겠어. 뭐가 잘못된지. 확실하게 잘못됐으면 소송까지 해도 되는데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소환관, 이제 사업시행 보겠습니다. 주관 개선사업입니다. 23조 1항 1호 방식은 동의가 필요 없고, 이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데, 공사 등을 할 때는 과반수 동의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냥 공사 등 사업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시장군수가 한다고만 알아도 돼요. 1호 방식. 그 다음에 3호, 4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받아서 시장군수하거나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 지정할 수 있고 공공시행 한다는 말이죠. 2호 방식은 수용 방식이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여기서는 이제 누구도 필요해요.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한데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다 이럴 때는 세입자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또 반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죠. 그래서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때는 생략해도 좋다. 임대택은 뭐 상시적인 거고. 다음에 재개발사업 조합이 할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제 등등과 같이 해도 돼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면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또. 지방공사랑 같이 해도 돼요. 한국공사랑 같이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신탁업자라든가 한국감정원 이런 자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는 것까지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 한번 했는데 출제한 애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전부 정답 처리된 데 있었습니다.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할 때 이런 거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잊어먹지 말고 20명 미만할 때는 그냥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혼자 하기 불안하면 남하고 같이 해도 돼요.
시장군수 등이라든가 토지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어쨌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으로.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조합이 해야 돼요. 조합이 하고 여기는 20명 미만 이런 말 없어요. 조합이 해야 되고 20명 미만일 수가 없으니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등과 공공사업자 시행자와 공동을 하거나 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주택법에 가도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 수 있죠. 있어요?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득은 적어도 누군가 같이 하면 위험이 줄어드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기라고 왜 금지할 이유가 있겠어요? 다 대한민국에서 주택건설 사업 하는 건데 공동을 할 수 있겠죠? 과반 소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은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 한 번 있었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근데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제 출제가 오류가 발생해서 전부 정답 처리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하는가 사업 파트너까지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동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 기본적인 그 사업치를 말했는데 여기 재개발 사업 어디가 재개발 사업과 여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공공 시행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하는 건데 역시 얘네들도 이거를 조합 설립은 좀 이따 또 써야 되는데 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공공시행 얘네들이 이렇게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등등이 뺏어갈 때가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개발법에서도 공공시행하면 아주 큰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환지는 서비스로 시행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남양주 시청을 옮기면서 그 주변 지역을 정비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시청 옮기는 그 사업이 주된 것이지 재개발이 주된 게 아니고 걔네는 보너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공시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재지변 발생하는 뭐 어디나 있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럼 니네가 해주고 우리는 입주만 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어요. 과반수가 동의할 때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너희들 해달라 이렇게 내가 요청할 때 요청은 3분의 2야. 동의는 과반수고 요청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고 또 이제 사업 거기는 그 사업 주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도 역시 공공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잘 나오는 거 하나가 이발사인데 이발사 2는 2년 4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예요. 그리고 발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그냥 알려주는데 2, 4하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발사 한 겁니다. 자, 2년 동안 조합이 2년 동안 뭘 안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재개발 사업에서 그때도 니네가 사업을 못하겠구나 공공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77페이지 1.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줄 안 긋고 안 읽어도 돼요. 이제. 저는 강의하니까 읽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알았다. 천재지변 있으면 예외 있다. 알았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2번.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보너스로 행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남양주시가 하는 것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순환 정비 방식에 따라 사업을 한다. 순환 정비 방식에 따라 사업은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순환 정비 방식, 그 순환 정비 방식에 따른 1단계, 2단계 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크니까 순환 정비 방식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공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그래 생각하면 되고. 국공유지나 토지택공사 등의 소유 토지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했어요?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지역의 토지가 토지 등 이제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뭐 얼마 이상이 동의해라 이런 말 했었잖아요. 4분의 3 동의하고 이런 조합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이제 이렇게 여기
국공유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전체 얼마예요? 2분의 1 상이 됐어요. 더 많이 해버리니까 이만큼이에요, 국공유지가. 국공유지가 대충 몇 명이에요? 1명. 여기 있는 사람들 1000명. 1000분의 1표밖에 안 돼, 사업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 꽁거라고 이제, 야, 잘 됐다, 이제 이거 우리 다 뺏어 먹자. 이거 1000명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사업시행 관리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국공유지 관리청에서 내가 그냥, 남영시 땅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사업할 때인데, 어때? 내가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과반수가, 그렇게 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전체 정비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상이 국공유지나 토지택공사까지 들어가는데 그 말 빼버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인 경우에 과반수가 공공시행에 동의할 때. 앞에 있는 2분의 1 상이 국공유지로서 하는 말이 그걸 틀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우니까 그건 무시하고. 그거까지 다 하겠습니까? 틀리게 했다.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똑같아요. 자, 동의는 얼마? 과반수.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토지 면적 2분의 1 상과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이 요청할 때. 3분의 2가 요청할 때. 아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맨날 다툼만 있고 금융기용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냥 남영시 당신이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말을 틀리게 해서 한 적이 있었지만 앞에는 어려우니까 다 무시하고 앞에는 그냥 내용은 다른데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숫자는. 그죠? 근데 그 무시하고 그냥 얼마가 요청했다? 3분의 2. 동의는 얼마가 있다? 과반수.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걔만. 과반수가 동의했다. 3분의 2가 요청했다. 예. 이발사는 5번.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위법 부당은 이제 무시하고. 안 봐도 되겠죠, 이제. 걔는. 어디 나와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정비계획에서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됐는데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재개발은 알려져요. 근데 이사하면 그냥 심심하니까 제가 이발사, 재개발까지 해서 이발사 한 겁니다. 재건축은 해당 사항 없고 재개발인데요. 이발사. 중이 제머리를 못 깎잖아요. 이발사도 제머리를 못 깎아요. 그러니까 남이 깎아줘요. 시장군수 등이 할 수가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게 어려워서 제가 하나만 썼어요. 3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거 아까 정비역 해제하는 거죠. 해제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추진일에 구성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아야 한때 하는 거인데 아까 그러면 이제 이걸 다 공부하면 2년, 3년이 헷갈려요, 이제. 정비역 해제가 2년, 3년인데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건데 왜 또 사업시행자를 바꾼다는 거하고 서로 모순 관계 너무 어려워요. 그것까지 극복하려면. 그래서 그냥 얘만 했어요. 얘는 이제 공부한 거니까. 그 앞에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생각 필요 없어요. 자, 추설사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안 하면 해제해야 된다. 2년 동안 하면 해제해야 된다. 3년 동안 하면 이제 해제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3년 동안 하면 뭘 수도 있다? 사업 시행자를 시장 군수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 5번은 그냥 이발사 그렇게 하고. 그럼 6번은 앞에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서 무시하고요. 앞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천재지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게 정리되면 보지 마시고 2번 병행한다 이 말에서 무슨 말인가 짐작을 좀 하면 되겠어요. 규모가 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규모가 크다 병행한다.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얼마가 동의했어요? 과반수가 동의했다. 얼마가 요청했어요? 3분의 2가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예정일로부터 얼마 동안 사업 시행을 신청 안 했어요? 2년 동안. 거기까지만 보자. 이렇게. 이게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게 많이 물어와요. 되게 많이 물어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오피스텔은 좀 전에 말했고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또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100분의 얼마까지? 30. 그 밑에 당구장 표시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답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엔 또 읽어볼지 몰라요. 내가 이제 내년까지 안 읽을 거예요. 이제 내후년 한 5년쯤 있다 읽어볼지 모르는데 5년 뒤에는 제가 강의를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안 읽어보겠네.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자, 지정개발자. 이건 이제 공공시행,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게 아니고 지정개발자 요건이 두 번째는 네모를 보시면은 1. 정비구역 토지 중 구역 전체 토지 면적 대비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얘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개발자. 조합을 만들면 사업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죠. 다툼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지정개발자 누구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정비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민간합동법인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에 신탁을 받은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정해서 얘한테 사업시행권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원래 여기 원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원래 조합이 하는 건데 천재지변 발생하니까 시장 분석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요건 있으면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자, 공공시행 그냥 책 보지 말고 한번 볼게요. 뭐 병행한다, 공공시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재지변 할 수 있죠? 또 얼마가 동의했어요? 과반수가 동의했더니 국공유지가 2분의 1 이상이고 과반수 동의했다.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과 얼마가 요청했어요? 3분의 2가 요청했다. 재개발에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2년 동안 안 했을 때 이발사. 그 조합 설립 추진 추진의 구성 신청과 조합 설립 인가 신청과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그 이제 정비 해제 요건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건 버리겠다는 거 안 보지 말고 여기까지 뭐 기억나시죠? 한번 공부하다 보면 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읽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한 번 읽고 너무 어려우니까 몇 번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공공시행 이 두 개를 공공시행하는 경우 등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지정개발자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개발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여기도 천재지변 똑같아요. 이발사. 여기도 이발사가 있어요. 2년 동안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했으면 얘가 지가 할 수도 있고 지가 하기 귀찮으면 지정개발자, 민간합동법인이나 그중에서 유력한 제가 할게요 하니까 걔가 땅을 50%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토지 소유자가 얘한테 맡겨도 되겠다 믿었어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탁업자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아까 4분의 3, 2분의 1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 조합 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인데 말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그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재지변 발생했으세요. 천재지변.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발사는 그냥 이 말만 가지고서 어디 있는가 몰라도 나중에 시험 나오면 이발사 나오면 그냥 그 숫자 가지고 찾는 거니까 알 거예요. 이제 뭐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몰라도 돼. 쉬운 것만. 자, 천재지변 쓰면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정개발자 요건은 지금 본 거예요. 50% 토지정 소유자, 그리고 민간합동법인 50%. 근데 신탁업자만 3분의 1이라서 이거를 50% 혹시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암기 팁으로 옛날에 어린 여자아이, 남자아이 삼신할미가 5대5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제 삼신할미요. 신탁업자는 5대5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5대5가 아니고 삼신할미가 5대5 지정해준 거예요. 위에는 다 5대5죠? 50, 50이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삼신할미가 그렇게 해줬어요. 학이 물어본 거 아니고 이 삼신할미가 점지해준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고.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위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정사유.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조합 만들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신탁업자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때인데 3번까지는 몰라도 1, 2번 정도 읽으시면 이럴 때 할 수 있겠구나 그 짐작하시고 그리고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은 이제 50, 3분의 1 하는 숫자는 꼭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정개발자는 밑에 있는 네모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발사는 그냥 알아야 되고 이발사. 사업대행자
이제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역시 조합이 문제예요. 계속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합장 막 형사 고소하고요. 조합 내부에서 맨날 다투만 있습니다. 이러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우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툴 것 보니까 뭐 뻔해요. 불을 다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사업 대행자 지정을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과반수는 뭐 기억을 못해 좋은데, 자, 사업 대행자 제도가 있다. 사업 대행자. 분쟁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개를. 자, 뭐요? 사업 대행자. 사업 시행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위에까지는 이제 시행자가 바뀌는 거고, 여기는 시행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조합이 시행자예요. 여전히. 시행자는 조합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사업 대행자 요청을 할 때는 대행자가 이제 사업을 앞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한다 할 때 대행자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그럼 시공자에게 공사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행자가 돈을 내요? 시행자가 돈을 내요? 시행자가 돈을 내야 돼, 당연히. 그죠? 그래서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그래요. 여기서 자기는 대행자의 여자친구 자기가 아니고 대행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되지도 않는 농담을 했습니다. 시험에 대행자의 이름과 대행자의 계산으로 틀렸죠? 시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틀렸죠? 그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 그런데 이제 지가 돈을 안 낸다고 계약을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행자의 재산상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시행자의 재산상 부담을 지우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한다 할 때는 시행자에게 가서 동의를 요청하면 시행자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멱살 잡고 쌈질만 하고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 대행자가 시장 군수가 아닐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시공자 선정원. 우리 공법에서 무슨 계약을 하고 싶어요?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경쟁입찰. 근데 불가피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2회 이상 유찰됐다. 이럴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여기서 시공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건설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입주한 사람에게. 그래서 근데 내가 정제 입찰 시켰더니 큰 회사 안 오고 이름도 모르는 회사 많아 있어요. 막 대여섯 군데가. 왜 그러죠? 규모가 커서 작아서. 작으니까. 근데 규모 작은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살면 안 돼요? 되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계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땐 무슨 계약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자, 규모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 규모가 작겠어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가 규모가 작겠어요. 보통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정해야 된다는 말은 방법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계 인가 후에 한다는 시기상의 의무 규정인데 거기는 내용은 그 말이에요. 꼭 경쟁입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강조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 막 말하는 거 글자 하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럼 이제 조합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해요. 조합이 할 때 조합원 수가 많을 때 규모가 작아요? 적을 때 규모가 작아요? 적을 때 제가 정부에서 몇 명을 가지고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한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조합이 아닐 때고 정비 사업이니까 조선시대 직업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뭐예요? 백정. 100명. 그래서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사는 3명 이상 해야 되는데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5명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대의원이에요. 몇 명 이상 할 때 대의원을 둬야 된다? 100명, 백정. 50명, 100명 막 바꾸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이 50명이고 100명이 백정이에요. 100명. 그래서 여기서도 100명 나와요.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설 인가 후에 청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시공자를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원수가 100명이 할 때 무슨 다른 말이 옆에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잘 아시라는 겁니다. 사업을 보니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시장 분석할 때도 있네요. 사업을, 그죠? 신탁업자 갈 때도 있네요. 지정개발자 정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데, 그때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주민대표회의 이거 구성할 수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시공자를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선정해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꼭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천은 강제력이 있어요. 누가 입주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입주하는 건데 여기 시공자가 누구인가는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시장군수나 신탁업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이 79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메뉴부터 조합 설립인가 후에 총회에서 경제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에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해놓고 괄호에다가 경제입찰이 이회상 유찰된 경우에 한한다 했어요. 그 수의계약을. 저는 그걸 분리해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 100명이 이하일 때는 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취지,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 말한 것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도 규모 작을 수 있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 입찰이 꼭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규약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거,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대야 되겠고, 이제 지정개발자로 사업 시행자를 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사업하는 경우 있었죠. 천재지변 같은 거 안 읽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주민대표회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하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돼요. 여기 이 추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주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시공자와 철거에 관한 계약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시장 군수나 토지택공사 등이 사업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중간에 사업을 부도 파산으로 못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국가 부도 사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까지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일반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했어요. 부도 파산 있을 수 있잖아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길거리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공사를 완료할 것을 보증기관에서 보증하거나 아니면 공사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얼마야? 시공보증서? 공사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50 이하 보증하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보증서 제출해야 안 해요? 지방공사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 둘을 합해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한 글자예요. 이제 공사 등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사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공사 이렇게 읽으세요. 시장군수나 공사 제출 안 한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 시장 군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민대표회의도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거기 이제 5명 이상 25명 이하 하는 말인데 여기는 그냥 그 상한선은 없습니다. 여기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는데 이 사람은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겠죠. 조합 안 만드는데 여기 장난삼아 동의한 사람 없겠죠. 다만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전까지. 조합 설립과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 지원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가 공공지원해?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가 바쁘면 토지택공사 등을 공공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탁업자에게 네가 좀 가서 도와줘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거니까 위탁을 했던 지가 했던 공공지원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덤태기 안 씌워요. 지가 오지랖이 넓어서 했으니까 지가 내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다음 페이지. 추진위원회가 뭘 하는가 보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 업무 같은 거, 그리고 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것, 조합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는 거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심코 읽어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비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 지원 작업 이런 거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만 그냥 볼게요. 안 되는 것만. 앞에 있는 거 열 번 읽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거 그냥 2번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나오면 시공자 선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추진위원회가 얘네들은 추진위원회가 이거 준비만 지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잖아요. 추진위원회는 준비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아까 조합이랑 총회에서 해야 돼요. 총회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계략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혹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계략적인 말 빼가지고 그렇게는 안 나올 거고 이제 만약에 틀리게 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조합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냥 2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안 된다. 그냥 차라리 2가지만 딱 보고 이거 말고 준비하는 것들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가져갈 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2분의 3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야 되죠.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얼마예요? 3분의 2. 시장 군수 인가 받아야 되고 이 동의 받고 주택단지 안에서도 또 동의 받아야 되겠죠. 주택단지에서는 각 동교열 구분 소유자 과반수, 구분 소유자 그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 4분의 3이고 앞에는 뒤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복리설은 만약에 상가가 2개 있어도 그냥 하나의 동으로 보아서 각 동의 과반수인데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일 때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일 때는 거기서 과반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다수 산정 방법 공부한 것들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다. 그럼 1명. 토지에 지상권이 있을 때는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사람 1명. 지상권자 1명, 소유자 1명 이렇게 안 해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하는 1명.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필지,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몇 명이에요? 1명. 둘 이상의 토지 또는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다 할 때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를 선정할 거. 이 말은 한번 설명했는데 또 한번 보면 이제 간단한 거니까.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A, B, C가 공유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1명. 이거를 A, B가 공유하고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2명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하고 같을래 달라요? 같죠? 그럼 몇 명이에요? 1명.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그 공유자의 구성원이 둘 이상의 토지에 A 필지, B 필지 동일해요. 그러면 그 전체를 대표하는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한다. 이 말이고 재건축도 내용이 똑같은데 이제 라에 있는 말은 없는 거죠. 라와 나에 있는 지상권자 이런 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재건축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한다. 그럼 1명.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에 관계없이 1명.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다.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명만 본다. 지상권자만 없는 거죠. 알겠어요. 국공유지는 관리청 각각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하고 자 동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 등은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해서요. 조합 설립 동의해서 아까 4분의 3 충족했죠. 충족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고 제출하려고 하는 순간 나 반대 해야죠. 가지고 1000명 중에 750명이 찬성해서 4분의 3 동의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749명이 됐어요.
조합 설립에 신청 못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고 이제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자기가 의사를 표시하고 얼마 이내 30일 이내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안 됐어요. 안 됐어도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버리겠죠. 그죠? 창립총회가 개최되거나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자, 이 말 없으면 그냥 전까지 하면 돼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10년 지나고 얼마가 찬성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해제에 동의한 사람도 30일이면 철회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것까지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아니고 아까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숫자 안 바뀌었으면 제가 강의를 안 할 텐데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대신에 몇 개 빼먹은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작년에 나온 것 중에 빼준 거 있잖아요. 몇 개라도. 제 유학집 아예 뺀 것도 있고 이 책에는 있지만 요거는 올해 내년 3년까지는 안 해도 된다. 빼준 것도 있으니까 이제 과반수 글자 하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과반수나 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죠? 이제 하려고 한번 거기는 기억하려고 해주자. 왜 그런가 사연까지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동의 철회 30일은 그거까지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냥 하나만 공부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언제까지? 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30일 지나기 전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말 틀린 거죠. 창립총회 개최하면 철회 못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본래 정관의 내용이 막 중요한 거 바뀌거나 나의 권리 관계에 관한 것이 바뀌거나 막 설계가 변경되거나 이러면 철회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나의 권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건데 거기까지 예외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잘 없다고 보여져. 네, 뭐 틀리라면 그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거기 너무 부담되니까 거기는 하지 말고 1번만 동그라미 1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번. 조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 그래서 뭘 해야 성립해요? 인가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데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고 이제 앞으로 15년간 안 나올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닌데 제가 이제 법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 돼요. 이제 7월 20일부터 우리 시험 볼 때는 법인이 돼 있어요.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 해야 돼요? 법인이야 돼, 법인.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분명히 그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진달래 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써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말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내용 다 똑같죠.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고 민법에 법인을 준용하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이런 말들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은 그냥 반대해도 조합원이에요.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4번의 사람이 동의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조합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뭘 해야 돼요? 팔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나한테 매도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도 청구. 토지만 가진 사람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여기서 반대한 사람이 우리 뭐 사업하겠어 이거 성공이나 하겠어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 사업 시행계 인가 조감도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막 흔들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꼬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로부터 2개월 이내 그 반대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신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개월 이내에 참여할지 반대할지 회답을 보내야 되고요. 이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아니면 2개월 동안 아무런 회답을 안 한 사람에게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하는 거지. 매도 청구. 자, 다시 그 뒤에 보고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한 사람. 반대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는 한 명만 조합원이다. 괜히 썼네. 다 할 건데 이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 한 명. 가족이 4명인데 각각 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그냥 한 명이라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도해서 여러 명이 소유했다. 당연히 한 명이겠죠.
후에, 조합 설립 후에 그랬으니까. 후에고. 특별한 내용은 뭐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괜히 썼나? 지워버려도 되겠네.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이 정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반복할 거 없는데. 자, 조합원 지위 제한, 양도. 동거래 3번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분명히 양도할 수 있어요. 양수한 사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한되는 거 있었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주면 그럼 투기적인 목적으로 자꾸 전전양도되면서 가치가 너무 뻥튀기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 인가 후 하는데 두 개를 다 기억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뭐 그것까지 기억할 거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조합 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 이렇게 하지 안 해도 좋습니다. 재건축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스럽게. 토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상속, 결혼, 이혼으로 양수했다.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데는 결혼이 없는데 여기는 결혼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꼭 뭘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이혼으로 양수한. 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양도자로부터 제가 결혼은 저 뒤에 있는 건데 착각했네 저도 결혼 이제 투기활직에서 분양시청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 상속 이혼 허용된다. 다음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 세대원 모두 다른 행정 후회로 이전했다. 세대원 모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해외로 해외 몇 년? 2년. 요건 이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 다른 데 나오잖아요. 주택 상환세 양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제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을 예외되는 것은 특별시라든가 수도권을 이전하는 건 안 되는데 이런 제한은 여기는 없습니다는 구별은 꼭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뒤에서 공부하게 우리가 주택법 공부한 걸로 푼다 해가지고 줄 긋지 마시고요. 너무 다 해놓으면 정신이 없어서 안 돼요. 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2번은 보류했다가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안에 하라고 했어요 아까? 3년. 여기도 다행히 3년이에요 그래도. 숫자가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재건축 사업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3년. 그리고 3년 이상 소유한 자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 게 만약 이 제한을 안 두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 갔어? 조합 설립.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설립되면 그 다음에 설사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도 구제를 해줘야 돼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안 하고 3년 동안 하면 5년 할지 6년 할지 7년 할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돈도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사람도 이걸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갑이 이제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을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투기 관리직으로 하더라도 3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3년 이상 소유한 자 하는 말은 그럼 을이 이제 여기 3년 동안 지금 사업 시행인가 없어요. 을이 병에게 팔면 돼야 안 돼요? 이건 투기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하는 단서를 줬는데 그 말은 무시합니다. 이제 뒤에도 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일단 무시합니다. 자, 3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다. 양도할 수 있다. 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절차를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되잖아. 착공을. 시공을
3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언제 시공하고 언제 또 완공되겠어요? 이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니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되더라도 그건 투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얼마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산 사람이 또 3년 이상 이거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3년 소유했더니 사업이 진행 안 돼요. 아이고 나 입주하려고 샀는데 3년 동안 또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팔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팔면 안 되니까 3년 이상 소유한 자 하는 말이 있는 거고. 자, 시공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착공을 해. 완료. 그 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을. 그죠? 준공을 3년 동안 못 하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토지 건축물, 토지 나와 있는데 그 무시하고요. 자, 몇 년, 숫자만. 3년. 자, 다행히 3년. 절차는 몇 번보다는 사업시행 3년, 착공 3년, 준공 3년 하는 것들이 알아질 것이고 사업시행, 착공, 준공 몰라도 3년 숫자 알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재건축도 알려줘요. 자, 1번. 조합 설립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재건축 사업에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거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하는 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니까 못 판다 이 말인데 그 말은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무시해도 돼요. 이 토지 건축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무슨 지역? 투기활지구에서. 이거 아니어도 상속 이혼으로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데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기 뭐 준공되지 아니한 했으니까 준공 전에 양도한다는 말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자, 완벽하게 분석 못해도요 몇 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3년이에요. 뒤에 3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붙어 나올 거니까 자,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양도-양수 그렇게 투기과열지구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사람을 일반적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양도한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조합이 되고 싶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얼마 이내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당연히 시험에 알려줘요. 얼마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60일. 그래서 자 보니까 설립하고 3년, 사업시행 3년, 착공하고 3년, 3년 더 하니까 이거는 6이라는 숫자 나오니까 며칠? 6일은 아니겠죠. 자, 60일에서 숫자를 하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이제 마고자 외운 것보다. 그리고 1번에 있는 것은 주택부에 공부한 걸로 유추해서 찾으면 되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제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 하는 것을 일부, 해외 1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여전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알려줘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10년 이상 저게 투기과열지구인데 내가 지금 10년 이상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 소유기간도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인 사람. 이 사람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걸 투기라고 해서 못 팔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사람에게 양수한 사람은 조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자, 3년은 어렵지 않죠, 숫자가. 다 더하니까 60일까지 해서 또 3년 까먹으면 60일에서 연상해서 6 나누니까 3년이다 해가지고 또 찾는 거고요.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10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5고 10소인데 5고 10소는 이제 말장난 제가 해서 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이 투기과열지구에 굉장히 오고 싶은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니까 오고 10소 한 거예요. 오고 10소.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오고 싶은 사람은 구제해 줘야 돼요. 오고 10소. 구제해 줍니다. 오고 싶으니까. 소유관 10년. 83페이지 조합 임원.
시간에서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